사겠다는 나라는 넘쳐나는데 물량은 한정돼 있으니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겁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조이려고 만든 가격 상한제. EU가 올해 초에 배럴당 44달러로 더 빡빡하게 조였는데 시장에서는 11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재가 완전히 종이 위에 글씨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장 웃기면서도 씁쓸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재를 설계한 장본인이 미국인데 그 미국이 자기 손으로 직접 제재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미국 내 기름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결국 자기가 만든 제재를 자기가 풀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불은 자기가 질러놓고 불을 끄려면 적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꼴이 된 거죠. 바로 이 뒤집어진 판 위에서 한국이 등장한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히 기름을 사주는 고객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최상위급 정유 허브입니다. 러시아 원유가 한국 정유사에서 정제되면 휘발유, 경유, 석유화학 제품으로 바뀌어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러시아가 직접 파는 것보다 한국이라는 관문을 거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구조인 거죠. 기름값이 역대급으로 치솟은 이 판에서 한국까지 러시아 기름을 사기 시작하면 아시아 전체가 러시아 원유를 원하고 있다는 완벽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러시아한테 한국은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인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러시아가 한국을 반기는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중국 목줄에서도 벗어나고 기름값도 최고가를 찍고 있고 한국이라는 큰 손까지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전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진짜 러시아가 한국한테 매달리는 결정적인 이유, 이건 다음 이야기에서 풀어야 할 만큼 무겁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러시아가 한국한테 나프타를 들고 달려온 게 단순한 기름 장사가 아니라는 걸 이걸 들으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러시아 북극 시베리아 땅 속에 어마어마한 천연가스가 묻혀 있습니다. 이걸 캐내서 전 세계에 팔겠다는 프로젝트가 아틱 LNG2인데 러시아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최대 국책 사업입니다. 푸틴이 직접 챙기는 프로젝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가스를 캐냈으면 팔아야 하는데 파이프라인은 유럽이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배로 실어 나르는 수밖에 없죠. 문제는 여기가 북극이라는 겁니다. 북극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1년 내내 두께 2m짜리 얼음이 뒤덮고 있는 바다입니다. 보통 배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얼음을 정면으로 박살내면서 앞으로 나가는 괴물 같은 추진력이 필요한데 동시에 배 안의 화물창은 영하 163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보관하려면 이 온도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엔진 쪽은 얼음을 깨부술 만큼 무식하게 힘이 세야 하고 화물창 쪽은 영하 163도를 유지할 만큼 극도로 정밀해야 합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두 기술을 하나의 배에 동시에 넣어야 하는 겁니다. 이 배를 쇠빙 LNG선이라고 합니다. 인류 조선공학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물건입니다. 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사실상 딱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하나오션이 전 세계에서 이 쇠빙 LNG선을 가장 많이 만든 조선소인데 지금까지 21척을 건조했습니다. 배 한 척 가격이 일반 LNG선의 1.6배입니다. 일반 배에 쓰는 간판 두께가 20mm인데 이 배는 선수와 선미에 70mm짜리 특수강제를 박아 넣습니다. 보통 배와는 차원이 다른 물건입니다. 러시아도 이걸 알기 때문에 한국 없이 혼자 만들어 보겠다고 극동의 즈베즈다 조선소에서 도전했습니다. 겨우 한 척 완성해서 시험 문항까지 했는데 업계가 속을 뜯어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철수하기 전에 세팅해 놓은 핵심 블록과 부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이름표만 러시아로 바꿨지 속은 철저하게 메이드 인 코리아였던 겁니다. 현재 북극 LNG2가 이 쇠빙선 단 한 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체 생산 용량의 겨우 25%입니다. 제대로 돌리려면 20척이 넘게 필요한데 러시아 혼자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 땅 속에 돈이 콸콸 쏟아지는데 그걸 퍼담을 그릇이 없는 겁니다.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나프타 27천 톤을 들고 한국 항구에 달려온 겁니다. 이건 기름 장사가 아닙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되살려 놓겠다는 러시아의 포석입니다. 제재가 풀리는 날 한국 기술진이 다시 돌아와서 이 배를 만들어주게 러시아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러시아한테 이렇게 필요한 존재라면 한국은 이 상황에서 뭘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러시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한국이 러시아한테 끌려다니는 건 아닙니다. 이 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이 챙길 수 있는 실리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이번 러시아 나프타 도입이 어떻게 성사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봐야 합니다. 한국이 마음대로 러시아 기름을 산 게 아닙니다. 미국이 판을 깔아줬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산 석유 제품을 한시적으로 사도 된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곧장 미국 쪽에 확인을 넣었습니다. 달러 말고 다른 통화로 결제하면 2차 제재에 안 걸리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직접 물었더니 미국 쪽 대답이 명확했습니다. 루블이나 다른 통화로 결제하면 우리은행을 안 거치니까 못 본 척 하겠다는 겁니다. 이 확인을 받자마자 LG화학이 움직였습니다. 러시아 중개딜러를 통해 계약을 맺고 루브라로 대금을 치렀습니다. 관세청은 배가 한국 항구에 닿기도 전에 통관 절차를 전부 끝내놨습니다. 정부가 외교적 길을 뚫고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고 관세청이 사전 통관으로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 세 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나프타 27천 톤이 한국 땅에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제재의 빗장을 풀어준 이상 한국이 러시아 기름을 산다고 해서 미국이 뒤통수를 칠 명분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눈치를 줄 수 있어도 본인이 예외 조항을 만들어